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의 전기부숙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실기시험 전에 여러분들이 알고 갔으면 하는 꿀팁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만 담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실기시험 특성상 답안지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성한 답을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한 답들을 계산기에 어떻게 해요? 저장을 해서 가지고 오는 방법까지도 안내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준비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로 반드시 신분증은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시험을 못 칩니다. 맞죠? 안 가지고 가면 다음 회차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검정 볼펜 반드시 챙기셔야겠죠. 실기는 답안지를 작성할 때 뭐로 작성해야 돼요? 검정 볼펜으로 작성을 해야 돼요. 그 말은 이 검정 볼펜을 안 들고 가면 그냥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검정 볼펜 몇 자루, 두 자루 정도는 구비를 하셔라. 자, 그리고 간혹 지워지는 볼펜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워지는 볼펜이라고 하면 볼펜을 쓰고 난 다음에 지우개로 지워지는 친구들을 얘기하는 건데, 자, 결론은 뭐다?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험지가 이송하는 과정에 지워질 수도 있고, 자, 이러한 위험한 짓은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애초에. 자, 그다음. 자, 여러분들 샤프 반드시 가져가셔야 되고 샤프와 지우개 같이 가지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뭐 밑에 연습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험지 실제로 받아보시면은 여기 연습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하고 답안에다가 적어주시면 되는데 요 연습란이 좀 좁을 수도 있고 요 연습란에다가도 여러분들 샤프로 쓰시게 되면은 샤프로 쓰고 지우면서 여백을 좀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복잡한 문제를 풀 때 또는 뭐 시퀀스를 그릴 때 이럴 때 반드시 샤프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샤프와 지우개 반드시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자도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시퀀스 그릴 때 어떻게 그리셔야 돼요?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여러분들 그리셔야 어떻게 돼요? 채점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했어요?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반듯반듯하게 그래야 되니까 이런 자 반드시 챙겨 가시고 자, 테이블 스펙 풀 때도 자가 유용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시험장 가시면은요, 시험지가 엄청나게 큽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하셨던 책보다.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면은 테이블 스펙 표도 엄청나게 크게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자, 요점 찾았죠. 그래서 얘랑 만나는 지점이 뭐가 돼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지가 크다 보니까 얘를 잡아야 되는데 눈대중으로 하잖아요. 눈대중으로 하다 보면은 요 밑에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틀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자를 딱 떼가지고 여기가 답이구나 해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라고. 그래서 요럴 때도 자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화이트 같은 경우 아직도 이제 화이트 써도 되냐 안 써도 되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자, 2020년도 3회차 때부터 실기 시험에서 화이트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 기존에 옛날에는요. 뭐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짝짝 긋고 여기 잘 씀. 자,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해요? 수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다? 자,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렇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화이트 가지고 가면 더 깔끔하게 되는 거죠.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다가 어떻게 해 주신다? 수정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유의해야 되는 건 당연히 뭐다? 테이프형입니다. 테이프형. 액체형 말고요. 반드시 테이프형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러분들 시퀀스 푸실 때 시퀀스는 뭐 선을 잘못 긋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뭐 이게 두 줄이 안 돼요. 맞죠? 이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지고 가세요. 시퀀스 풀 때는 무조건 화이트 쓰셔야 되니까 잘못 그리면. 자, 그다음 계산기도 여러분들 반드시 챙겨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사용 가능한 기종 뭐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는 제가 큐넷 공지사항에 있는 기종 띄워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자 요러한 기종들을 쓰셔야 되고 여러분들 뭐 대부분 아마 FX 570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FS 이제 570 ES를 쓰실 테니까 자 요 내용 여러분들 뭐 혹시나 다른 기계 쓰시는 분들은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용한 가능한 기종인지 확인하셨다면은 배터리 상태도 여러분들 확인 한번 하시는 게 좋겠죠. 사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친구 같은 경우도 뭐 2013년도에 산 걸 아직도 쓰고 있는 애가 있어요. 그 배터리 수명이 상당히 긴데 여러분들 딱 보셨는데 화면이 좀 흐릿흐릿해. 이런 경우 그냥 바꾸고 가세요. 찝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실기 시험 치다가 막 갑자기 배터리가 나가면은 진짜 멘탈 나가니까 이런 것들 확인하시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배터리 바꾸면은 속도도 조금 빨라지고
화면에 좀 뚜렷해져요, 숫자들이. 그래서 요러한 것들 여러분 시간 되시면 바꾸고 가세요. 자, 그리고 수험표 같은 경우는 뭐 챙겨 가도 되고 안 챙겨 가도 돼요. 수험표의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수험 번호를 쓸 건데 수험 번호를 적기 위해서 수험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칠판 앞에 자리 배치도에 뭐가 되어 있어요? 다 수험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감독관들이 아마 모르겠다 하면 수험 번호 정도는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근데 아침에 실기시험 칠 때 너무 긴장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것까지 어떻게 신경 쓸 겨를이 없잖아요. 그냥 가지고 가세요, 이것도. 자, 그럼 뭐 손목시계 뭐 이런 거는 아마 수험장에 다 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찝찝하시면 가지고 가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것도 뭐 아날로그 시계로 가져가시는 게 좋겠죠. 자, 그다음 오차 관련 문의도 많습니다. 자, 요거는 사실 제가 질문 답변 많이 할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도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결론은 오차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개념과 공식으로 푸셨다면은요. 오차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전기기사 실기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오차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껏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오차를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은 다 계산하고 최종답에서 반올림을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어디서 반올림해?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계산 과정에 공식을 써야 되나요? 뭐 이것도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전압이 아니다 뭐 전류가 뭐 1A예요. 그리고 뭐 저항이 뭐 2옴이에요. 예,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전압을 물은 거예요, 전압. 그러면은 자, 이렇게 적으라는 거죠. 옴의 법칙 V는 IR 해가지고 전류 1A, 저항 2옴. 그래가지고 2V구나. 자, 요렇게 작성을 꼭 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V는 자, 1 곱하기 2 해서 자, 2V 요렇게 해도 되냐? 결론은 뭐예요? 둘 다 되죠. 그러니까 공식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이런 거. 그 채점하시는 분이 기술사입니다. 모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요렇게도 다 알아먹으십니다. 여러분들 그럼 뭐 이런 말 합니다. 교재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교재는 뭐예요? 목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제 여러분들 답안은 뭐 기술사님들을 뭐 이해시키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괜히 막 기억 안 나는데 쓰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자 2시간 올 2시간 30분 활용 잘하기. 그래서 어쨌든 시간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산업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2시간 시험인 거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2시간 시험이다. 전기 기사는 2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요 시험 시간을 활용 잘 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빨리 쳤다가 빨리 나올 필요가 없어요. 뭐 급해요, 여러분들. 뭐 배고파요? 지금 배고픈 게 중요해요. 무조건 활용을 다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시험지를 받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다? 반드시 아는 문제부터 빨리 푸세요. 그리고 뭐 단답. KC 이런 것들 먼저 풀어야 돼요. 왜? 암기잖아. 암기해야 되는 것들. 아는 거 바로 여러분들 다 풀고 아는 계산 문제, 기출 문제 다 푼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신출로 가야겠죠. 요런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또 뭐 하나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상기 말고 기사 같은 경우는 뭐 상기는 시간이 다른데 9시에서 9시 30분 동안 이게 이 시간이 비어요. 그러니까 9시 딱 되면은 뭐 휴대폰이랑 싹 다 거둡니다. 그리고 9시부터 9시 30분까지 뭐 OMR 카드 주고 뭐 OMR 카드가 아니지 뭐 수험자 위상 뭐 해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뭐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이. 그때 책도 못 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8시 59분까지 뭐예요? 여러분들 약점, 단답 잘 안 외워지는 거 또는 정격 이런 거 있죠, 정격. 이런 것들 어떻게 해요? 계속 외웁니다. 그럼 9시가 되면 책이랑 다 이제 제출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9시부터 9시 30분 때까지 뭐 감독관이 뭐라든 간에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이 단답 앞자만 딴다던가 단답을 계속 암기하는 거야. 계속 뭐 어떻게 해요? 계속 암기한다고 30분 동안 머릿속에서 까먹으면 안 돼. 계속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시험지 받아요. 9시 선생 받자마자 뭐요? 적으라고요. 연습란이든 어디든 간에. 아시겠죠?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특히 전격 같은 경우 적어놓으면 좋겠죠.
자, 그다음 샤프로 쓰고 다 지우고 나야 하나요? 라고 하시는데 사실 뭐 이거는 큐넷에서는 괜찮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실기는 채점 과정이 전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불이익을 안 받으려면은 자, 나올 때 다 지우고 나오세요, 그냥.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연습란에는 막 뭐라 적어도 상관없어요. 연습란. 제가 말하는 건 뭐예요? 요 밑에 연습란 말고 답안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채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무조건 샤프도 남기지 만 깔끔하게 가자라는 거예요. 자, 연습란에 여러분은 뭐 아무 짓이나 해도 돼요. 예, 뭐 노래 불러도 되고 뭐 메시지를 써도 되고 아니 근데 메시지라는 거 쓰지 마세요. 아니, 쓰면 안 돼. 이것도 막 뭐 감독관이랑 뭐 아는 사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연습란에는 뭐 아무거나 적어도 되는데 뭐 욕이라던가 뭐 감독관을 비하한다던가 감독관한테 뭐 부탁한다거나 뭐 이런 거는 전혀 쓰면 안 되겠죠. 그냥 뭐 뭔 말인지 아시겠죠? 어쨌든 간에 답안지에는 샤프로 쓰셨으면 다 지우고 나오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 화장실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뭐 당연한 소리죠. 자, 전기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2시간 반 시험이고 전기 산기 같은 경우는 자, 전기 산기 전기 상기 같은 경우는 2시간 시험입니다. 그래서 전기 기사는 아마 2시간 반 시험이면 2시간 지난 후 화장실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갔다 오라는 거죠. 2시간 동안 못 가요. 아시겠죠? 전기 산업기사 같은 경우 화장실을 못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시험 시간 반이 지나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전기기사 실기 같은 경우는 1시간 15분, 전기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시간이 지나면 퇴실 가능하다. 요건 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시험지 제출하기 전에 마지막 답란만 확인하세요. 자, 시험 문제 어차피 많아봐야 20문제입니다. 그럼 답란만 보라고요. 답란만. 1번의 답란, 20번의 답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답이 최종 답이 제대로 반올림이 됐는지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잘 했는지 그리고 단위를 안 빼먹었는지 단위를 잘 적었는지 요것만 확인하셔라도 여러분들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춘 것 같아. 근데 단위를 내가 제대로 적었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반올림도요. 여러분들 문제 잘 보시고 어떤 문제들은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2020년도 2회차 보면은 특별한 문제들이 있어요. 따로 소수점 조건이 주어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적어놨지만 실지수는 뭐야? 실지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막 실지수 해가지고 뭐 미터 뭐 아니 나 미친다니까요. 뭐 미터예요. 실지수 단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지수 영상은 또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 전격 암기법까지 제가 실지수는 완벽하게 끝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걸어드릴게요. 예,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요. 계산기 답 저장 방법입니다. 자,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계산기 가지고 와서 직접 해보세요. 직접. 그러니까 요것도 언제 하시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시험지 제출하기 직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시험지 제출하기 직전에.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단답은 기억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자, 1번, 2번, 3번. 자, 예를 들어서 1번의 답이 20이에요. 2번의 답이 30이에요. 3번의 답이 40이에요. 그럼 얘네들을 합법적으로 한번 계산기에 저장을 해보자고요. 자, 어떻게 하신다? 자, 계산기를 킵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주신다? 자, 20 넣어줘요. 그리고 더하기 30 더하기 40 해줍니다. 그리고 는을 눌러줘요.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90이 나오겠죠. 20 더하기 30 더하기 40이니까 아마 90이 나올 겁니다. 90.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해주신다? 그 다음에 자, AC 버튼을 누릅니다. AC 버튼을 눌러요. AC 버튼. 자, 온 버튼 누르면 안 돼요. 온 버튼 누르면 안 돼요. 꺼지는 거예요. AC 버튼 누르면 화면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뜨게 되는 거예요. 요대로 나옵니다. 요대로 나와요. 그럼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요 화살표 윗 버튼을 누릅니다. 화살표 윗 버튼을 눌러요. 얘를 누르면은요, 뭐가 떠요? 자, 20 더하기 30 더하기 40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이면지든 휴대폰이든 어떻게 해준다 다 적어 주시라는 거죠. 여러분 쭉 해가지고 뭐 해주면 돼요? 뭐
몇 문제가 나오든 자 요런 식으로 어떻게 해 주신다. 저장하라는 거죠. 자 요렇게 활용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어 오셔야 가채점이 가능해요. 자, 그다음 계산기 단위 환산 기능입니다. 자, 요거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건데 제가 필기 때부터 설명을 해 드렸는데 자, 뒷뚜껑을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FX 570 기준 뒷뚜껑을 보시면은 여기 유닉 컨버전이 있어요. 유닉 컨버전. 그래서 뭐예요? 단위 환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좀 확대를 해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것도 활용하시면 좋은데 자, 유닉 컨버전에 그 Shift 8 누르시고요. Shift 8 누르시고 숫자 1에서 40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자, 여기 1부터 40까지 바뀌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걸 활용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실기에서 활용하는 게 뭐 29번, 뭐 30번, 뭐 39번, 40번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2020년도 3회차 때 그 마력으로 바꾸는 문제가 있어요. 마력을 킬로와트로 바꾸는 문제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틀리셨는데 여기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Shift 8 누르시고 뭐예요? Shift 8 누르시고 마력을 킬로와트로 바꾸는 거. 자, 29번 있죠. 그러면 Shift 8 하고 29 요것도 직접 해보세요. 29 하시면은요. 뭐 HP 자 이렇게 나올 거고요. HP 자 이렇게 나옵니다. HP 나오고 자 이렇게 뭐 화살표가 될 겁니다. 그리고 뭐 킬로와트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숫자 1을 넣어 주시면은요.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0.7457kW. 자,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1 HP 1 마력은 0.7457kW구나. 자, 이런 식으로 환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줄 칼로리 줄 이런 것들도 어떻게 돼요? 제가 뭐 설명드린 적 있지만 전열기 그 공식이라든가 뭐 디젤 발전기 공식 여러분들 암기하실 때 자 요러한 환산만 알면 암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러한 것들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뒷뚜껑은 원래 제거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제거한다 생각하시고 Shift 8만 기억하시고 대충 숫자는 뭐예요? 얘가 좋은 게 뭐냐면은 숫자 뭐 여러분들 29, 30, 39, 40 기억 안 나더라도 대충 29 눌렀잖아요. 그러면 화면에 떠요.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충 Shift 8만 기억하시고 숫자 대충 때려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환산하는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고 어쨌건 항상 저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